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원피스 1149화 네타떡밥 중 레일리의 등장에 대한 유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정황과 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놀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로저의 적단 주역 2명의 마지막 선택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버즈 레일리는 오랜 기간 세계의 무대에서 사라져 있었지만 그는 단순한 은퇴한 해적이 아닙니다. 세계 정부가 가장 경계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로저와 함께 라프텔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이자 역사의 진실을 아는 남자입니다. 엘바프는 현재 세계 정부와 조이보이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최전선으로 오하라의 학살 이후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종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레일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 반복되려는 오하라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오하라의 비극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는 과거 로빈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폐왕색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루피와 그의 동료들의 세대에 희망을 걸고 있었죠. 게다가 로저의 적단 정도만 알고 있는 고대 병기의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로빈이 직접 신의 기사단의 표적이 된 엘바프에서 레일리는 반드시 등장할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엘바프는 오다 작가가 마지막 싸움의 전초기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인족, 고대 로봇, 고대 병기의 설계와 로드, 포네그리프, 그리고 오하라 생존자들의 데이터 보존처까지 세계의 비밀이 이곳에 모두 집중돼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엘바프를 확보하겠다는 세계 정부의 신념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바프에서는 스코퍼 가반이 신의 기사단과 전투 중입니다.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으로서 가반과 함께 싸웠던 동료입니다. 스코퍼 가반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레일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의 엘바프 상황은 과거 갓벨리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당시 젊은 시절 막지 못했던 갓벨리의 실수를 이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구시대를 후령했던 마지막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바로 엘바프에서 신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원피스 1101화에서 1148화 사이에서 레일리의 부재는 강조되었고 가반은 혼자 싸우겠다며 외부 개입을 막았지만 그 역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후속 전력을 제공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황상 레일리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최근 엘바프에서는 어딘가에서 방출된 폐왕색 폐기가 엘바프 전역에 울려 퍼졌고 루피와 로키, 가반, 신의 기사단, 마르코, 심지어 해군까지 감지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이 폐왕색의 폐기가 레일리의 의도적인 폐왕색 폐기의 송신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레일리는 공격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이자 엘바프의 전설이 도착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과거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샤본디 제도에서도 레일리는 초장거리 폐왕색 폐기로 키자루를 압도하며 등장했고 이는 같은 방식의 연출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과거 루피에게 폐기의 3단계, 특히 폐왕색을 어떻게 무기화할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쓸지는 내 선택이다라고 가르쳤고 루피는 에그헤드에서 오로성과의 전투와 엘바프에서 신의 기사단과 싸우며 니카로서의 힘의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고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솔직히 카이도까지는 니카의 힘이 빛나는 시점이었고 한계가 없어 보였지만 오로성을 만난 이후로는 명확하게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레일리의 만남은 루피에게 폐왕색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줄 수 있으며 기어 픽스 니카의 한계를 한 단계 더 일깨워줄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용법과 개념을 알려줬다면 이제는 진정한 맥시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루피가 로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적왕의 왼팔과 오른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차기 해적왕이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다는 역사적으로 항상 중요한 장면에서 스승과 제자의 구도를 반복합니다. 상디도 그랬고 조로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레일리가 로저의 적단의 2인자이며 로저 다음으로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 팬층에서는 오다가 최종장에서 그것도 엘바프의 가반을 배치한 것은 그만큼 가반이 중요한 인물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반에 숨겨진 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칠무회 그리고 해군 대장, 그 다음으로 사왕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대상의 강함을 측정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왕 아래 등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원피스는 최종장에 들어왔고 이제부터 등장하는 인물들과 과거부터 전투력을 상승시켜온 최정상급 인물들은 대부분 사왕급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 최정상급 강자를 논할 때 그 사람의 전투력이 현재 사왕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비교하죠. 그렇다면 레일리와 가바는 현존하는 사왕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갭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이 두 명은 전성기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당연히 사왕급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명은 해적왕 로저의 적단에 오른팔 왼팔의 강함을 가졌기 때문에 노인이 되어버린 지금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레일부터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가장 최근 전투 중 그의 강함을 느낄 수 있는 전투가 있었죠. 해군 대장 키자루와 전투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나이는 먹을 게 못 된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한창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세계 정부의 최고 전력 해군 대장을 단독으로 상대하는 모습에 독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센토마루는 레일리의 집중 견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키자루를 보고 아저씨가 멈춰서는 건 처음 봤어 라고 감탄했죠. 키자루 역시 이전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이 아닌 굳은 표정으로 천총은검을 꺼내 진지하게 전투했을 정도로 늙은 레일리는 강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과 제외하던 루피를 추격하려던 해군들을 가로막을 때도 해군 누구도 레일리 앞에 나서지 못했고 그 자리에 있던 센토마루는 전보벌레로 키자루를 막아세울 만큼 강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가프 역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해군에게 두 전설을 한꺼번에 상대하라는 것이냐라는 말로 레일리의 목격 정보를 덮으라고 지시하면서 레일리의 강함을 세계 최강의 해적 흰수염과 나란히 평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자루의 강함은 최근 루피의 기어핍스와 싸울 정도로 강한데요. 물론 레일리와 키자루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 않았지만 최소 해군 대장급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해군 대장의 강함과 명성은 사왕과 견줄 정도로 많은 논쟁이 있었을 만큼 해군 대장은 강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강함이면 레일리는 지금의 사왕인 루피, 검은 수염, 샹크스와 견주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반은 어떨까요? 오다는 스코퍼 가반을 로저 레일리와 동등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다는 가반을 레일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가반은 레일리보다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유일하게 보였던 장면은 로저에게 덤비는 코즈키 오뎅을 막아설 때 최전선에서 막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회상에서도 오뎅과 도끼를 들고 전투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반의 전투력이 코즈키 오뎅과 비슷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즈키 오뎅은 어느 정도 강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코즈키 오뎅의 과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도 카이도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사왕 최고 간부와 치열히 맞서 싸우고 카이도가 직접 스카우트하려 한 슈텐마루를 굴복시켰고, 이후 흰수염, 로저와의 항해를 통해 몇 배는 더 강해졌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오뎅의 강함에 부담을 느낀 카이도 역시 오뎅과의 정면 승부를 피했을 정도로 오뎅은 강했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나레이션으로 오뎅의 강함은 카이도와 백수의 적단의 계산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언급이 있다었고, 실제 과거 회상을 보면 처음 와노쿠니에 귀환했을 때 인간형 카이도와도 싸울 만큼 오뎅은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1001화에서 카이도가 루피에게 타격을 입은 뒤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루피를 보고 룩스, 로저, 흰수염, 샹크스와 함께 오뎅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오뎅은 카이도가 언급한 대해적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강했다는 거죠. 오다는 이런 오뎅과 대등하게 겨루는 가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스코퍼 가반이 사왕급 강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일리와 꼭 비교를 해야 한다면 저는 동급으로 봐도 되며, 그래도 꼭 정해야 한다면 레일리가 미세하게 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코퍼 가반이나 레일리 같은 상위 티어 전투원들은 재생 능력을 무력화하는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이 해체되었을 당시 스코퍼 가반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당시 대규모의 파괴적인 전투에서 제독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독을 잃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레벨은 신이 기사단이 될 것입니다. 레일리와 스코퍼가바는 진정한 역사를 알고 있기에 천룡인의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기사단이 로저 해적단의 최고위 전투원들을 공격한다면 세상의 진정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데드맨 스위치는 물론이고 그들의 재생 능력에 대한 반격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위험이 있습니다. 해군과 세계정부는 로저 해적단이 해체된 이후 레일리가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물론 그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로저 해적단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은퇴하고 더 이상 해적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할 가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세계정부는 은퇴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세계정부 측에서 레일리와 가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 심지어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납텔의 위치까지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저의 적단이 남은 생애를 평화롭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세계정부에게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무와 오로성이라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